자,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인데요. 요게 사실은 우리 공부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예,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한데, 우리 행정심판 재결할 때 효력 기억나시나요? 행정심판의 효력. 행정심판 재결 효력. 그때 그 기속력 있었고, 형성력 있었죠? 여기 이제 처음 보는 게 하나 등장합니다. 기판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판력부터 하겠습니다. 기판력이 뭐냐, 이. 기판력. 지금 이거 행정사건이니까 혹시 또 뭐 한 처분이 있다고 하고, 여기 이제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송이 있었어. 뭔가가 소송이 있었고, 여기에서 뭔가 판결이 이제 나오죠. 예. 우리는 3심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판결이 확정되는 걸 당연히 전제로 합니다. 판결이 확정됐어. 이 판결은 이제 요 처분에 대한 판결이고, 이게 만약에 취소소송이라고 했을 때는 뭐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확정? 요 처분이 위법한지, 그죠? 위법한지, 적법한지, 요 부분이 지금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당사자 간에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소송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일단 전소라고 하고, 후소라고 부르겠습니다. 전소, 후소. 어떤 경우에 이런 후소가 생겨날까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 소송이 혹시 취소 소송이야. 그러니까 요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를 제기한 거고요. 요 소송은 또 국가배상 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일 수 있죠. 그래서 요것도 요 처분을 기초로 해가지고, 요 처분이 위법함으로써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 국가는 손해배상해달라. 예. 그러니까 요 동일한 처분을 가지고 관련되는 소송이 이렇게 연거푸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소와 후소 간에, 자, 기판력은 전소와 후소 간에 모순된 판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론 법원이 다른 법원에서 하는데, 이거 어차피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하나로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국가의 기관이잖아. 같은 국가의 기관이니까 서로 모순된 판결이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뭔가 일관된 판결이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 소송법은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여기서 발생하도록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주문이거든요. 예, 판결의 주문이라고 부르는데, 위법하다, 적법하다. 여기에서 기판력이 딱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판력. 요게 판결, 이미 기자 써가지고 이미 한 판결의 효력이다. 이미 이렇게 있어. 요 처분 있잖아. 요 처분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났어. 판결이 났으니까 같은 처분이 문제가 된 후소에서도 요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판력이. 그죠? 이게 여기에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판력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기판력은 어디서 발생해? 전소의 주문에서 발생합니다. 예, 판결의 내용 있잖아요. 예, 주된 내용 여기서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부분에 작용하느냐. 작용 국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기판력은 이제 발생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어디라고? 전소의 주문에서 발생합니다. 그럼 기판력이 대체 어느 국면에다가 작용이 되느냐, 이게. 어느 국면에서.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지금. 기판력이 작용한 하나의 샘플일 뿐이야. 그래서 국가배상 사건 같은 데도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작용 국면은 크게, 동일소송물. 그 다음에 모순관계, 성결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는 일단 동일소송물은 아니죠. 왜냐하면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은 소송물 자체가 다릅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오긴 했는데, 소송물이라는 건 그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 취소소송에서의 다툼의 대상은 바로 요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당사자 간에 다투는 건 그거죠.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되죠. 이거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순된 관계는 아니고요. 이것도 해당 안 되고. 그리고 모순된 관계는 이제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돼요. 저 두 개의 소송과 두 개의 소송이 하나는 무효 소송이고 하나는 취소 소송일 때. 여러분, 어떠한 처분이 무효이기도 하고 취소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동시에 성립할 수 없죠? 양립 불가능해. 이런 경우가 그래서 모순된 관계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왜 기판력이 작용하냐 하면은 만약에 그 무효 확인, 그 전소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혹시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결론이 났으면, 이것도 적법하다라고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 소송을 제기해봐야 각하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여기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확정이 됐는데, 아니, 적법한데 왜 취소송을 제기해? 어떻게? 예. 여기서 문제가 발생. 바로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이 사건은요, 여기 성결 문제. 그래서 뭐냐면, 국가배상소송법을 아직 공부 안 했나요? 우리가 오늘 2교시에 예전에 했지? 국가배상 사건의 그 요건이 6가지인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가 법에 위반했느냐에, 법에 위반했느냐. 여기 있잖아요. 위반했느냐. 그죠? 법에 위반했느냐. 따라서 국가배상 사건의 재판에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처분의 위법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국가배상 재판에서의 결정의 요소로서 전소에서 다루었던 요 처분의 위법성 여부 있죠? 요게 선결 관계가 있다. 이게 선결적 관계 알겠죠? 이러한 경우에도 뭔가 모순된 판결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개념만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실제 사건은 거기다가 사례를 올려놨듯이요. 우리가 출제되는 건 좀 약간 복잡하게 나오긴 합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여기서 위법했으면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역시 처분은 항상 위법하다라고 해야 되냐. 여기서는 혹시 위법한데 여기서는 적법하다라고 판결이 나올 수는 없을까요? 반대로 여기는 적법하다라고 판결했는데 그럼 국가배상 사건에서는 혹시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을 수는 없을까요? 혹시 예외적으로? 이런 논의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성력과 기속력은 이미 행정심판에서 공부한 거예요. 형성력은 이제 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이 있게 되면 처분은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합니다. 효력이 소멸되지. 형성력입니다. 기속력은 뭐라고 했죠? 예, 기속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은 이에 기속되는 거예요. 이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행동을 해야 되는 실제법상 의무를 우리가 발생시키는 효력을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이제 기속력과 기판력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기속력이 물론 이제 출제 비중이 크긴 합니다. 예, 기속력을 철저히 잘 공부하시래. 그래서 제가 기속력은 이제 다음 페이지까지 자료를 조금 써놨어요. 네, 26페이지 가면 보세요. 기속력이란 소송 당사자 행정처가 그 밖의 관계행정청의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요건 지금 요 그림은 기판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합니다, 여러분. 기판력은요, 이렇게 소송이 2개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소송과 소송 간의 문제야. 하나의 전소에서 나타난 기판력이 후수에 미치느냐. 이게 기판력의 문제입니다. 예, 기속력은 이제 또 처분이 있었고, 대개 이제 거부 처분이 등장해요. 거부 처분이 등장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 판결이 확정됐어. 요거는 청구 인용 판결해야 돼요. 청구 인용. 네, 인용입니다. 인용. 그래서 원고가 승소한 겁니다. 그럼 행정청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행정청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기속력이에요. 보세요. 여기는 소송이 하나밖에 없죠, 지금? 네. 기판력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속력은 소송과 행정청의 의무 간의 문제예요. 소송과 소송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기속력에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행정청은 이제 이 처분이 취소된 거잖아요, 이거. 예, 처분이 취소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행정청이 져야 될 의무가 등장하는데 이게 반복을 금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예, 재처분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더라 이거죠. 원상회복은 이제 결과 제거 의무다 이거죠. 예. 반복. 자기가 행정청이 과거에 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 반복 의무는 굳이 거부 처분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 보통의 가령 이제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예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졌어요. 여러분 정지 2개월, 정지 2개월에 영업정지 처분 내려졌는데 그 이유가 사유가 있었겠죠. 사유가 너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어.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어. 이게 사유였어. 그런데 이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성년자한테 술 판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죠. 예, 그러면은 다시 또 이 행정청은 저 사람한테 그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반복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또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반복금지 의무예요. 자, 재처분은 이게 신청 사건이었을 때, 예, 여기 신청을 했는데 이게 거부 처분이나 지금 취소 소송이니까 거부 처분 한 거죠. 예, 거부 처분이 이제 위법하다 해가지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으면 행정을 해야 돼요. 행정청은 일정한 처분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전의 신청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처분해야 됩니다. 이게 뭐야? 재처분 의무예요. 재처분. 그러니까 재처분 가타부타 이제 저 신청한 거에 대해서 허가가 나올 수도, 그래서 허가 신청 사건이면 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정한 행위를 다시 하라는 거 다시 검토해서 네. 여기 A라는 사유를 이유로 거부 처분했다고요. 그럼 이제 다시 처분을 내려야 돼요. 그게 재처분 의무야. 근데 혹시 B라는 사유 때문에 다시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요건 뭐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요게 그 기속력의 내용 측면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뭐 시간적 효력 범위 가지고 주관적, 시간적, 객관적 효력 범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여기 효력 범위까지도 정확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시간적 효력 범위가 이제 시간적 효력 범위라는 건 처분이 저 있고 나서 나중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으면 처분 시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사유에 따라서 다시 처분을 해도 된다. 이게 시간적 효력 범위예요. 보세요. 이 사건이 만약에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했지. 이게 5월 1일자로 술 판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내렸던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 6월 1일자로 다시 또 술을 팔았네? 그러면 6월 1일이라는 거는 요 당초의 처분인 5월 1일자에 대한 그 5월 1일자 행위보다 이후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후에 일어난 거죠. 이게 시간적 효력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행정청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처분을 해도 돼요. 그때는 왜냐하면 시간적 효력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객관적 효력 범위에 옆에다 써놓으세요. 기사동이라고 써놓으세요. 객관적 효력 범위 기사동. 아까 저기에서 어딘가 했어요. 예, 첫 추변할 때 우리가 기사동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기사동. 그러니까 처분 시 이후에 발생한 또는 처분한 다시요. 그러니까 시간은 관계없고 아무튼 처분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로서 반복을 해도 되고 다시 처분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속력 확보 수단이 간접 강제가 있다는 면이 있다는 점이에요. 요거는 그 행정심판에서 했었죠.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간접 강제 들어가서 배상 명령이 떨어지는 제도가 있었지. 바로 똑같아요. 네, 행정소송에도 간접 강제 제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좀 쉬었다가 다음 마지막 한 시간 하겠습니다.